한 달 보험료 얼마 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기 위해 돈을 버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험료를 너무 과하게 내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여러분, 보험료 너무 과하게 내지 마세요. 보험이 많으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걱정되셨던 부분, 오늘 국민건강보험의 숨겨진 혜택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는 보험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연하게 가입되어 있는 이 국민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숨겨진 혜택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많은 보험 상품을 가입하시고 매달 높은 보험료를 무리해서 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저는 TOT 본부장으로서 고객들과 상담할 때 국민건강보험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혜택들에 대해서 먼저 안내드리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회사에 보험료 너무 과하게 내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 숨겨진 혜택 총 4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연세가 드시거나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장기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 혼자서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신 분들이라고 하면 포함이 되는데요. 소득이 많든 적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장기 요양 등급 심사를 받게 되는데 신청자의 몸 상태, 인진 상태, 일상생활 가능 여부,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 종합해서 1등급부터 인지 지원 등급까지 등급이 결정되는데요. 등급을 받으면 크게 3가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가급여라고 해서 요양보호사나 간호 인력이 집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 세면, 식사 보조, 옷 갈아입기 같은 신체 지원부터 취사, 청소, 빨래 같은 가사 지원까지 실제로 생활을 돕고 옆에서 케어를 해줍니다. 또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같은 형태도 포함되고요. 두 번째는 시설급여입니다. 요양원이나 노인 공동생활 같은 장기 요양기관에 입소해서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인데요. 등급에 따라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 달라질 수 있고요. 자기부담금 금액이 다르지만 혼자 계시기 어려운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특별현금 급여 항목인데요. 도심 지역처럼 장기 요양기간이 부족한 곳에 사시는 분들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외부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돌보는 조건으로 해서 일정 금액을 가족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있는 자녀 같은 경우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추가로 복지용품 지원도 있는데요. 이동식 변기, 미끄럼 방지 매트, 보행 보조기, 욕창 예방 방석, 목욕 의자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은 연간 한도 안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암이나 뇌졸중, 심장, 중증, 희귀질환 등 산정 특례에 해당되는 질환에 대해서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큰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 병원비 중 급여 부분 90% 이상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특히 2026년부터는 기존과는 다르게 보장이 더더욱 확대돼서 70개의 신규 희귀질환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보장받을 확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부분인데요. 이 지원은 민간보험, 내 개인보험과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을 들어도 보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산정특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 뇌졸중,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 95%까지 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질환에 따라 다른데요. 암은 산정특례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치료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 또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된 경우라고 하면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해서 투여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등록하면 다시 5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치료들은 비급여가 아닌 급여 항목에만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즉 보험료가 지원되는 항목들을 말하고, 반대로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정말 긴급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큰 사고로 의료비가 한꺼번에 많이 나와서 가게가 무너질 위기가 처했을 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까지 포함해서 병원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내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과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그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나라에서 도와준다는 거죠. 과거에는 연소득의 15%가 넘는 의료비가 나와야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요. 최근 제도 정비 이후에는 기준이 완화돼서 연소득의 10%만 넘으면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천만 원인 가구라고 하면 예전에는 최소 450만 원 이상의 의료비가 나와야지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300만 원만 넘는다고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입원 치료에 대해서 거의 모든 질환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외래의 경우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해당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입원이든 외래든 질환의 종류에 상관없이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한도도 더 커졌는데요. 과거에는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였다고 하면 이제는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처럼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어갈 경우 약 80%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중위소득 구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비율로 60% 혹은 심사를 거쳐 50% 수준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다만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혜택은 비급여까지 모두 커버를 해주지만 이미 실손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이나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그 금액은 중복으로 또 지원받는 게 아니라 그걸 제외하고 남은 부담금 중심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지원은 알아서 자동으로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 기한도 정해져 있는데요.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다음 날을 계산해서 180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접수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1577 1000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고 한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라고 문의를 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입니다. 과도한 병원비 때문에 가게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환자 본인이 낸 병원비 중 본인 소득 수준에 맞는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그 초과분만큼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소득에 비해 병원비가 너무 크게 나왔어, 너무 과하게 나왔다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대비 급여 부분 병원비를 판단하여 정해진 한도를 빼고 나머지를 다시 돌려주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 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올해 1년 동안 내가 부담한 병원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정산해서 환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즉 일단은 내가 먼저 병원비를 내고 길게는 1년 동안 지난 다음에 환급을 받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병원비를 일시적으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한제는 소득 분위에 따라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간이 나뉘는데요. 가장 낮은 구간인 1분위에 해당하는 분이라고 하면 1년 동안 병원비가 예를 들어 급여 부분 1억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 부담금 상한선이 90만 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책임지는 금액은 급여 부분 9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나머지 급여 부분으로 발생한 비용은 모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급여 부분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아무리 크게 나와도 소득에 따라 내가 납부하는 금액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본인부담금 상한제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신청 및 확인 방법은 위 안내문을 참고하시고요.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꼭 기억해 두세요. 이처럼 오늘 소개해드린 국민건강보험의 다양한 제도들이 든든하게 우리 곁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굳이 무리해서 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게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과도하게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개인보험 보험료를 무작정 많이 내기보다는 국가제도인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하고 가족력이나 내 상황 등에 맞게 정말 필요한 것만 가입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보험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숨겨진 혜택 소개해 드렸는데요. 준비한 내용 도움 많이 되셨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이득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